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 우리 떡요가 학원에서는 미안하다는 말을 좀 자주 하는 아이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분이 댓글로 남겨주는데 그거에 대한 공감 댓글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꼭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딱 떠오르는 친구 한 명이 있어서 잠깐 좀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니까 같은 고민으로 왔는데 너무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해서 고민이라고 하면서 왔는데 엄마가 너무 억울해하는 게 나는 아이를 별로 혼내질 않는데 그렇게 자기한테 미안하다고 한다고 하면서 약간 억울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러면 아이가 미안해하는 상황들을 좀 더 적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A4 용지로 막 한 주 동안 빽빽하게 적어 오셨어요. 자, 그중에 떠오르는 게 과자를 과자를 줬는데 그 과자 먹다가 과자 봉지를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과자 부스러기가 이렇게 쫙 퍼졌겠죠?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엄마 미안해." 이렇게 얘기한 거. 그리고 그 서재에서 책장에 아이가 막 올라갔대요, 사다리처럼. 그래서 엄마가 "그 위험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올라 내려오면서 "엄마 미안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다음에 밥을 먹는데 아이가 옷에 이렇게 밥풀을 그렇게 묻혔대요. 그래서 "옷에 밥풀 묻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 미안해." 또 이렇게 네, sorry 보이죠? 자, 그다음에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동생을 데리고 탄 거예요. 다 같이. 근데 엘리베이터를 이 아이가 누른 거야. 근데 동생이 옆에서 막 우는 거예요. 내가 누르려고 했는데 형아가 눌렀다고. 그랬더니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엄마 엄마 아빠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이 얘기를 듣는데 네, 떠오르는 실험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잠깐 좀 공유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보이실까요? 음. 네, 요 실험이거든요. 이 실험이 그냥 강아지를 상자 안에다 넣었어요. 근데 이 상자 두 개가 붙어 있고 중간에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통로를 만든 상자거든요. 근데 이 상자에다가 강아지를 넣어 놓고 여기에다가 강아지가 좀 적응했을 때쯤에 전기 충격을 이렇게 준 거예요. 전기 충격 줬더니 얘가 이제 깜짝 놀랐죠. 그래서 막 팔짝팔짝 뛰다가 옆칸으로 이렇게 옮겨가요. 옮겨가 가지고 헉헉거리면서 이제 "살았다."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다시 전기 충격을 줘요. 그러면 얘는 또 거기서 팔짝팔짝 뛰다가 다시 통로를 통해서 또 역칸으로 가요. 그 역칸으로 갔더니 전기 충격 없어요. 그래서 '아 살았다.' 또 이러고 있는데 쉬고 있는 강아지한테 또 다시 전기 충격을 주는 거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 반복하다 얘는 어떻게 될까? 이걸 이제 보는 약간 잔인한 실험인데 고 실험에서 딱 이 장면이 떠오른 거죠. 이 전기 충격을 피하는 장면. 왜 그랬을까요? 자, 이 아이한테 전기 충격은 뭘까요? 엄마는 안 혼냈대. 엄마는 혼내지 않았대요. 근데 우리 아이한테 과자가 떨어져서 부스러기가 바닥에 이렇게 퍼지는 상황. 그리고 책장에 올라가서 엄마가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이런 상황. 동생이 나 때문에 우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의 전기 충격은 뭘까요? 이 친구는 6 살이거든요. 이 친구 6 살인데 6 살인 아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6 살인 아이는 이제 옳고 그름이라는 거 되게 명확하게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근데 이 아이한테는 옳고 그름 중에서 과자 부스러기를 떨어뜨린 건 그름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옳고 그름 중에서 서재방에 책장을 올라가는 건 그름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밥풀을 묻힌다는 건 옳고 그름 중에 그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는 내가 의도치 않게 옳고 그름 중에서 그른 행동들, 옳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이 아이한테는 불편한 자극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이랬을 때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전기 충격 갔을 때 얘는 피했죠. 딴 곳으로 피했죠. 피하는 행동이 있었죠. 그러면은 우리 아이는 이 불편한 상황을 피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미안하단 말이에요. 자, 미안하다는 말을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얻게 되는 결과 뭐예요? 강아지는 역할을 옮겼을 때 전기 충격을 피했어요. 얘도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을 때 자,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보통 어머님들 약간 아이가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답해 주세요?
넌 맨날 미안하냐? 뭐 이렇게 가진 않잖아요. 그쵸? 요런 상황 됐을 때 괜찮아로 나오지 않아요? 약간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약간 연합되어 있는 말이죠. 짝꿍말. 그죠? 미안해, 괜찮아, 짝꿍이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미안해라는 말을 했을 때 실제 결과가 괜찮아로 받아쳐서 들어오니까 옳지 못한 상황 도형에서에 대한 그런 긴장도가 훅 떨어지는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자, 이게 일상에서 이거 한번 그대로 녹여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아이가 6살이면 중요한 건 맥락을 처리하는 디테일은 약간 떨어지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과자 부스러기를 떨어뜨렸을 때 내가 뭔가 옳지 않은 행동을 한 건 나는 알아. 아는데 근데 이게 어 내가 의도한 건지 아닌지. 의도해서 일부러 떨어뜨린 건 진짜 옳지 않은 거지만 모르고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없고 그냥 엄마한테 이게 엄마가 굉장히 힘들 만한 상황인가 아닌가에 대한 경중을 판단하는 것도 없고 속상하면 내가 더 속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없이 그냥 미안해를 바로 이렇게 던지는 상황들이 이제 처음에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미안해? 괜찮아? 이 상황이 한 서클이 이루어졌어요. 자, 맥락 보지 않고 그냥 미안해로 던져가지고 괜찮아라는 말로 마음이 편해진 상황이 한 서클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밥풀이 묻었어요. 밥을 묻어서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했더니 또 엄마가 괜찮대. 또 서클 한 번 이루어졌어요. 자, 이게 이 서클 한 번씩의 학습이거든요. 아이 입장에서 내가 미안하다고 했더니 엄마 괜찮다고 하고 난 내가 마음이 편해졌네 라는 거를 반복해서 이제 지금 학습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한 일주일 됐어요. 그런 학습이 막 5번, 10번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죠. 한 달 됐어요. 더 늘어나죠. 계속 이게 서클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디테일에 대해서 아이가 고민하는 그 에너지를 쓰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습관이 되는 거야. 습관. 습관이 돼서 생각하지 않고 미안하다는 말을 던지는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미안하다는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엄마들이 되게 사소한 일로 미안해할 만한 일이 아닌데도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경우 잘 들어보면 아기가 약간 습관화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요게 지금 한 어릴 땐 괜찮아. 어릴 때 막 3살, 4살 요런 애기가 미안하다고 하면 귀엽지 않아요? 기특하고 막 짠하고 그래요. 어릴 땐 괜찮은데 이게 문제가 될 때는 언제냐 하면 보통 만 5세 정도, 한 7세 정도 되면은 아이들이 맥락을 파악하는 놈들이 조금 더 세련돼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쯤 돼서도 계속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하면 그 미안해가 예쁘고 기특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자,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자, 그때 되면은 이제 또래 관계들은 약간 정글 같아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반에서도 막 애들을 막 리드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걸 이렇게 총총총총 따라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사과할 만한 거리도 아닌데 미안해를 달고 있는 아이들은 그 약육강식, 그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그 정글 같은 세계에서 우리 아이는 약이 될까요? 강이 될까요? 심플하게 봐도 그냥 약이에요. 막 치타 막 뛰어다니고 막 호랑이 뛰어다니고 뭐 이런 곳에서 이렇게 토끼 한 마리 오돌오돌 떨고 있는 토끼 한 마리가 돼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또 이제 만만하게 생각하고 건드는 아이들이 한두 명 있다는 게 상당히 이제 피곤한 거죠.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어린 애기들이 미안하다고 하는 거 괜찮지만 괜찮다, 이쁘다, 기특하다. 뭐 여기서 이제 끝나면 아니고 안 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 아이가 미안하다고 하면 괜찮다는 말로 모면을 시켜주셨어요. 자, 근데 이거 NG. 이제는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원생들은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면 우리 아이가 너무 자주 미안하다고 하면 어 너무 자주 미안하다고 하면 "미안해. 괜찮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입으로 "미안해." 끝 아니라 액션으로 이거를 책임져서 아이가 마음이 편해지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과자 떨어뜨려서 부스러기 흩어졌다고 미안하대.
그러면은 엄마는 어떻게 하면 돼요? 괜찮아로 가주시면 안 되고, 아, 저기, 여기, 이거, 핸드 청소기 있죠? 이걸로 그냥 이렇게 쓸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 아이가 갖고 와가지고 청소기로 이렇게 밀어서 깨끗해져요. 자, 그러면은 엄마는 되게 고마워하시면 되는 거죠. 와, 더 깨끗해졌다. 우리 애기 너무 깨끗하게 청소해줬다. 고마워.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안해, 괜찮아 보도 아이는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 거기 때문에 훨씬 마음이 편해져요. 자, 그 다음에 아이가 만약에 그 서재에서 책장을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엄마 위험해 올라가지 마 그랬는데 아이가 미안해하는 상황에선 괜찮아로 가시는 게 아니라 아이가 엄마 이제 안 올라갈게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끌어내 주시면 돼요. 올라가면 안 돼. 안 올라갈 수 있지? 네, 안 올라갈게요. 그래서 아이가 다른 놀이를 하면 너 지금 올라가고 싶은데 엄마 부탁 들어준 거야? 고마워.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옷에 밥풀 묻었을 때 옷에 밥풀 묻었다고 미안하대요. 그러면은 뛰면 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아이가 뛰면 우와 더 깨끗해졌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는 그러면 내가 옳지 못한 행동을 했지만 이걸 내가 해결했어가 되는 거죠. 우리 아들 깼네요. 어떡하지? 기다려줄 수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만약에 동생이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싶었는데 형아가 눌렀다고 우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동생이 울면 미안해가 아니라 알았어 네가 눌러봐 하면 꺼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걸 내가 최대한 해결을 한다면 사실 미안해야 할 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말로만 미안해 하고선 마음 편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이걸 해결해서 불편한 상황을 내가 몸으로 손발로 움직여서 해결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이 프로세스를 좀 만들어 주시는 거에 집중을 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지 않아요? 할만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기를 들은 거를 그냥 그렇게 할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여기는 학원이기 때문에 단원 평가를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나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줄 것인지, 나는 어떤 대처를 할 것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댓글에다 달아주시면 제가 정답에는 좋아요를 좀 눌러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가 물을 마시다가 물을 쏟았어요. 아이가 미안하대요. 미안하다고 했을 때 괜찮아가 아니라 어떤 가이드라인 주시면 될지 한번 적어보시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가 무거운 그 전자공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소리 나는 거. 공을 가지고 놀다 이걸 떨어뜨린 거예요. 자, 이거 떨어뜨렸더니 이게 쿵 소리가 났죠. 근데 엄마 되게 층간소음 되게 예민해. 예민한 엄마예요. 근데 아이가 그 표정 보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괜찮아가 아니라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면 되는지. 자, 세 번째는 아이가 이제 동생 자는 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동생이 갑자기 빵 울어요. 깬 거예요. 근데 자기가 깨운 게 아닌데도 엄마 보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엄마는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면 되는지. 자, 마지막은 요거 진짜 실제로 있었는데 저도 순간적으로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엄마한테 어떤 조언을 해줘야 될지 좀 고민했던 건데 한번 맞춰보세요. 아이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는데 엄마 요리하고 있어요. 같이 TV를 본 것도 아니에요. 자,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TV를 보고 있다가 엉덩이 부분에 리모컨이 있었나 봐요. 이게 좀 움직였는지 TV가 꺼진 거예요. 그랬더니 요리하고 있던 엄마한테 미안해 하면서 울먹울먹거리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괜찮아 하면서 켜주면은 미안해라는 말이 강화된다는 거 아시죠? 그쵸? 그럼 이런 상황에선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자, 이거를 댓글을 남겨주시면 사실 뭐 맞았다 틀렸다보다 중요한 건 내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실행을 해서 정답을 써보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실력은 늘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정답 써주시면 우리는 그걸로 조금 소통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집에서 있는 고민들 잘 해결하시고 우리 아이들 미안해가 아니라 잘 적극적으로 이제 대처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 배운 거 잘 적용하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